최근 손흥민은 절정의 골감각과 퍼포먼스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영국 현지뿐 아니라 축구 레전드들도 손흥민의 활약상에 엄지를 치켜세워 칭찬하며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버풀의 살라와 EPL 득점왕을 놓고 경쟁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팀 동료들까지 발벗고 손흥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또한 발롱도르 수상까지도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매체도 눈에 띕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대활약에 리버풀과 맨시티 등 B클럽으로 이적하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그만큼 올 시즌 손흥민이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손흥민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 반열에 오르기까지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에 대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정은 축구 선수 시절 167의 작은 키였지만 100m를 11초에 달리는 빠른 선수였습니다. 그의 빠른 스피드로 명지대 재학 시절 대학 축구리그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의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 역시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손흥정은 현대 호랑이 축구단과 1화천마에서 뛰며 K리그 16경기 5골을 터뜨리며 준수한 활약을 펼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28살에 이른 나이에 아킬레스건 파열로 은퇴를 결정하고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손흥정은 본인 선수 시절을 평가할 때 자기 자신을 그저 그런 선수였다. 빠른 발 때문에 그나마 선수로서 버틸 수 있었고 기술은 부족한 선수였다며 박하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손흥정은 선수 시절의 경험으로 기본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기본기는 그의 지도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선수들 못지않은 몸을 자랑합니다. 선수들을 가르칠 때 직접 시범을 보이는 지도 스타일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손흥민과 함께 운동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작을 연구하고 본인의 몸에 테스트하며 손흥민과 본인이 지도하는 선수들의 보완점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축구계의 야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도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도 15살까지 축구부에 보내지 않고 기본기 훈련만 시켰으며 정식 경기에 내보내지 않자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 나간 놈이란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손흥정은 의부사버지냐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손흥민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는데요. 너무 심하게 혼을 내니까 지나가던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흥민은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에 의기소침해지기는커녕 더 열심히 훈련했다고 합니다. 손흥정은 손흥민에게 축구 훈련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로서의 다른 마음가짐을 심어주는 인성교육도 혹독하게 하기로 유명한데요. 손흥정은 손흥민이 독일에서 프로 데뷔 첫 골을 넣은 날 노트북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끝난 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 자칫 데뷔골에 들떠 새벽 늦게까지 인터넷에 빠져 팬과 언론의 관심에 도취될까봐 당분간 노트북을 맡기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겐 축구 선수에게 가장 무서운 건 교만이다. 네가 골을 넣었다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는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일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압수당한 손흥민은 반항하지 않고 그냥 불을 끄고 잤다. 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손흥민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귀국 후 들뜬 마음에 선수들과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 날은 벤투 감독의 국가대표 첫 소집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손흥정은 새 대표팀 감독을 만나기 전날에 술을 마시는 게 제정신이냐. 이따위로 할 거면 이제 각자 갈 길 찾아 떠나는 게 낫겠다. 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황한 손흥민은 전화기에 대고 반성하며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함부르크 시절 라이코비치라는 선수와 주먹 다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손흥정은 오히려 잘했다며 손흥민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당시 동양인을 무시하던 유럽에서 손흥민이 위축되면 그것은 한국 선수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함부르크 시절 동료인 얀센은 훈련할 때 펜스 뒤에서 공이 나가면 다시 운동장으로 던져주는 사람이 있었다. 우린 저 사람 누구야 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손흥민의 아버지더라라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손흥정은 아들의 성장을 위해 볼보이까지 자처하며 손흥민을 도왔습니다.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 시절 무리뉴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정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손흥민의 부모님을 만났는데 손흥민의 태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것 같다. 며 손흥정의 축구 철학에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손흥정은 170억의 큰 돈을 들여 유망주 육성에 필요한 축구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70억으로 건물을 사면 너와 나는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돈을 대한민국 축구 발전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손흥정의 한국 축구 사랑과 애정이 묻어나는 이야기네요. 그의 철학에 깊은 존경심이 들 정도입니다.
2012년 당시 손흥민의 몸값은 800만 유로 하나 100억 정도로 평가받았었는데 손흥정은 이에 대해 100억 정도로 평가받는 것은 흥민이가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뜻이다. 1000억은 넘어야 진정한 선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손흥민의 현재 몸값은 8천만 유로로 한화 1100억 이상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인정한 진정한 선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인터뷰 당시 아들에 대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흥민이는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현재 명실상부 월드클래스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 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손흥민은 결국 유럽의 정상급 공격수가 되었고 간절했던 손흥민의 노력과 아버지의 축구 철학이 빚어낸 성과였습니다. 손흥정은 말합니다. 재능만 갖고는 유럽 축구의 높은 벽을 결코 넘을 수 없다고. 끝없는 노력과 기본기만이 유럽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다고. 엄청난 재능과 기본기를 지닌 손흥민은 유럽 정상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가 기대가 됩니다. 항상 손흥민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이슈퍼맨이었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